연인과 마주 앉아 있는데 공기마저 얼어붙은 것 같은 순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상대의 눈빛은 차갑고 내 입술은 바짝 마르며 가슴속에서는 무거운 돌덩이가 굴러다니는 것 같은 그 지독한 긴장감 말입니다. 자,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더 날카로운 말로 상대를 찔러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입을 닫고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엉뚱하고 귀여운 반전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유머입니다.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독소를 해독하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심리적 완충장치로서의 유머, 그 경이로운 기제를 지금부터 아주 상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각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정교한 회로가 가득한 제어실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갈등이 시작되면 이 제어실에는 빨간불이 번쩍이며 경보음이 울립니다. 뇌 변형계, 특히 공포와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주도권을 잡는 순간이죠. 이때 우리 몸은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해 근육을 수축시키고 호흡을 가빠지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포식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찰나에 유머가 한 줄기 빛처럼 파고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유머는 이 비상벨을 단숨에 꺼버리는 마법의 스위치와 같습니다. 웃음이 터지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도파민이라는 천연 이완제가 쏟아져 나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는 급격히 떨어지죠.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뾰족뾰족하게 돋아나 있던 뇌의 가시들이 순식간에 몽글몽글한 솜사탕처럼 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전두엽이 다시 깨어나며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안경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설거지 문제로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커플이 있습니다. 분위기는 거의 결별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쪽이 고무장갑을 낀 채로 비장하게 말합니다. 전하, 소신에게는 아직 닦아야 할 접시가 12개나 남아있사옵니다.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심각하고 무거웠던 설거지라는 현실이 갑자기 우스꽝스러운 연극의 한 장면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머가 가진 관점 전환의 힘입니다. 말을 억누르던 거대한 괴물이 알고 보니 아주 작은 장난감이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긴장의 풍선에 바늘을 찔러 바람을 빼버리는 게 아니라 풍선 자체를 아주 가벼운 비눗방울로 바꿔버리는 고차원적인 심리기술입니다. 긴장의 풍선에 바늘을 찔러 바람을 빼버리는 게 아니라 풍선 자체를 아주 가벼운 비눗방울로 바꿔버리는 고차원적인 심리기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모든 유머가 보약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유머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관계를 살리는 첫 번째 유형은 친화적 유머입니다. 우리 둘만의 공통된 농담, 함께 웃었던 추억을 소환하는 것이죠. 두 사람 사이에만 흐르는 따뜻한 전류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고향적 유머입니다. 내가 처한 힘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여유죠. 반대로 피해야 할 독이 되는 유머가 있습니다. 바로 공격적 유머입니다. 비꼬기, 조롱, 상대를 깎아내리며 웃음을 유도하는 것이죠. 이건 유머라는 탈을 쓴 칼날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비하적 유머 역시 위험합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깎아내려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은 관계의 대등함을 무너뜨리죠. 진정한 관계의 완충제는 상대와 내가 같은 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따뜻한 유머여야 합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유머가 어떻게 갈등의 파도를 잠재우는지 시각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 커플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죠. 여자는 오늘 회사에서 상사에게 지독한 꾸중을 듣고 자존감이 바닥난 상태로 퇴근했습니다. 남자는 그런 여자의 기분을 풀어준답시고 맛집을 예약해뒀는데 여자가 너무 지쳐서 못 나가겠다고 하자 서운함이 폭발했습니다. 여기서 비극의 대본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얼마나 어렵게 예약했는데 맨날 너만 힘들어? 나도 피곤해. 하지만 여기서 유머의 기제를 활용한 고수의 대본은 다릅니다. 남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여자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아유, 우리 상무님께서 감히 우리 귀한 집 따님을 건드리셨단 말입니까? 제가 당장 달려가서 상무님 책상에 껌이라도 붙여놓고 올까요? 아니면 여기서 제가 상무님 성대모사 한번 할까요? 들어보세요. 김대리, 자네는 왜 일을 이따위로... 여자의 마음속에는 검은색 먹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이 그 먹구름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죠. 여자는 남자의 바보 같은 표정을 보며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웃기려고 저렇게까지 망가지고 있구나. 나를 정말 아끼는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회사 상사에 대한 분노는 사라지고 남자에 대한 애틋함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유머가 전달하는 메타메시지, 즉 나는 내 편이야 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유머는 또한 관계의 권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비난하는 자는 판사가 되고 비난받는 자는 피고인이 되죠. 이때 잘못을 한 쪽이 유머러스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 재판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화기애애한 파티장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기념일을 깜빡 잊은 남편이 아내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했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변명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때 남편이 거실 벽에 종이로 만든 반성문을 크게 붙이고 그 앞에서 손을 들고 서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반성문에는 오늘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멍청한 남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유머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깊은 관찰과 애정에서 나오는 기술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유머의 기술 3단계 가이드를 시각적으로 기억해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객관화입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지 거울을 보듯 상상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긴장과 이완의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장 팽팽하게 날이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찰나를 노려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안전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소재는 바로 나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입니다. 상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망가짐으로써 상대방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하세요. 유머에도 골든타임과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느껴서 진지하게 대화를 원하는 순간에 던지는 농담은 유머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이건 마치 불이 난 건물에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분홍색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여전히 타고 있죠. 상대방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유머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진정한 유머는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수용하고 공감한 뒤에 그 무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사용하는 지팡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연애를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긴장과 갈등은 정원에 돋아난 잡초와 같습니다. 이 잡초를 뽑기 위해 독한 제초제를 뿌리면 예쁜 꽃들도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유머는 잡초 사이사이에 심어두는 작은 꽃씨와 같습니다. 웃음이라는 꽃이 피어나면 잡초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게 되고 정원은 다시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이제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연인과 대화하다가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싸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바로 반격하지 말고 딱 3초만 참아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엉뚱하고 귀여운 자아를 꺼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윙크를 한번 날려주거나 유치한 말장난이라도 좋습니다. 유머는 지능의 지표이자 공감의 결정체입니다. 상대를 웃게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이미 나는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늘 딱딱한 철근 구조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고 때로는 톡 쏘는 탄산수 같은 유머로 가득 찬 그런 유연한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건 완벽하게 논리적이었던 대화가 아닙니다. 함께 배를 잡고 구르며 웃었던 그 찰나의 순간들입니다. 그 웃음들이 모여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을 만듭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더 많이 웃으세요. 비난의 말 한마디를 아끼고 대신 바보 같은 농담 한마디를 더 건네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을 영원하게 만드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비결입니다.